네, 안녕하세요. 챕터 10 로테이션을 맡게 된 EOE 13기 양희수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회전 운동에서의 개념들인 각 변이, 각 속도, 각 가속도 등을 이해하고 각 가속도와 가속도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하며 관성 모멘트 I에 대해서 알고 돌림 힘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성 모멘트 I를 여러 가지 경우에서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전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igid body는 모든 부분이 서로에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 회전하는 동안 모양이 바뀌지 않는 물체입니다. 저희는 이 단원에서 모든 경우를 rigid body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gular position입니다. 이 angular position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은 움직이지 않고 모든 지점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원형으로 둔다는 가정하에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리 알고 있는 원호에 대한 공식에서부터 이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점으로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분의 지점이 이동한 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유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앵귤러 포지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변이입니다. 각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와 변이의 관계처럼 각 위치, 각 변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각의 변화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속도 같은 경우에는 각 변이가 시간당 각 변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평균 각속도로부터 순간 각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 각 가속도라는 것인데요. 이 각 가속도라는 것은 가속도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해 두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각 가속도의 경우에는 각 속도가 시간당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실제 이동 거리를 따지는 가속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역시 각속도와 마찬가지로 평균 각 가속도에서부터 순간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각 변이가 벡터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각 변이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벡터가 아닙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등가속도 운동과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위치로 나타내는 것을 저희는 각 위치, angular position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저희가 각속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개념이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알파와 A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식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각 요소들을 1차원 운동에서의 개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각 위치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이동 거리가 반지름과 각 변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속력이 dt분의 ds이기 때문에 s에 대한 개념을 다시 여기다 도입해서 v가 r오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기를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각 속도가 일정할 때 물체가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므로 각 속도의 경우에는 이 물체가 한 바퀴, 즉 2파이만큼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속력의 경우에로 나타내면 속력 같은 경우
이 둘레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의 역수로 알려져 있는 진동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1초 동안 몇 번 회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속도 A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중심 방향을 향하는 R AR과 그다음에 어 운 운동 방향을 향하는 AT로 나눌 수 있는데요. AR 같은 경우에는 어 식을 통해서 R분의 V 제곱 또는 오메가 제곱 곱하기 R로 나타낼 수 있고요. AT 같은 경우에는 개념으로부터 어 V에 오메가 R을 대입해서 다시 나타냄으로써 각 가속도에 대한 정의와 어 반지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점 때문에 각 가속도와 가속도를 확실히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는 서로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두 요소를 각각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 주면 전체 가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운동 에너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을 이용할 것이고요. 이 경우에서 mv 제곱을 v에다가 r 오메가를 넣어서 다시 정리해 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을 따로 떼고 이 앞에 있는 식을 하나의 상수 i로 생각을 해 주면 i의 정의가 질량의 분포와 그다음에 그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i는 질량의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i를 저희는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관성 모멘트들은 몇 가지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강의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각 식들을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통과할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어 원래 그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알고 있으면 그와 평행한 다른 회전축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러럴 액세스 테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과 평행한 다른 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 i가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증명해 보자면 이 점이 질량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축이 이 점이라고 두었을 때 이 점에서 관성 모멘트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R제곱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해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원래의 관성 모멘트, 즉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x와 y가 0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두 요소는 소거되고, 나머지 식들을 정리해 보면 이 식은 결국에는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의 관성 모멘트가 되고, 이 식은 mh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와 같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perpendicular axis theorem인데요.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평행한 두 축에 대해서 다룬 것과는 다르게 서로 직교하는 축들에 대한 관계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Z축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
이와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 z의 제곱은 결국에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두 요소를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x축에서의 관성 모멘트, y축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따라서 이 두 요소를 합친 것이 z축에서의 관성 모멘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림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림힘은 회전에 관여하는 힘과 그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식으로부터 나오는데요. R과 평행한 힘의 요소는 회전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FT만이 회전에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토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때 이 식을 이렇게 묶어보면 R과 그로부터 수직한 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다시 살펴보면 힘과 수직한 R 요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F는 MA를 회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물체가 어떤 공간에 있을 때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 연속적인 물체가 회전할 때를 생각해보면 여러 연속적인 물체가 회전할 때를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모든 토크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이와 같이 나타내었을 때 FT가 MAT로 다시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었을 때 AT에 대한 정의로부터 이와 같은 식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다시 대입해 주었을 때 토크는 mr제곱 알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모두 이때 어느 한 지점의 토크뿐만 아니라 여러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한 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을 적분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알파는 어느 지점에서나 같은 각 가속도이기 때문에 적분 밖으로 빼주었을 때 이 부분이 결국 관성 모멘트 I가 되므로 I 알파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크는 I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일과 같은 경우에는 토크와 각 변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을 적분하여 다시 살펴보면 1은 아까 첫 번째 식에서의 우변을 적분한 것으로 다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을 사용하여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v 대신에 r 오메가를 대입해 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mr 제곱을 다시 관성 모멘트 i로 치환해 주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은 운동 에너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앞서 구했던 이 1로부터 파워도 구할 수 있는데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시켜서 다시 계산해 보면 각 변위를 시간으로 미분한 오메가를 대신 써주면서 파워는 타우 오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금까지 해본 내용을 정리한 표인데요.
이 표를 잘 숙지하고 이것을 1 차원 운동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가속도 운동과 같이 엮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0단원을 맡은 EOE 13기 양희수였고요.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